그래서 끝까지는 봤다. 왜 끝까지는 는을 붙이냐? 그 말 취소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아니다. 그 말 취소해. 이것도 네 의견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의견인데요. 하이, 렁은입니다. 오늘도 영화를 한 편 보고 왔고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장르 자체가. 뭐 최근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만 봐도 스즈메의 문단속 550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 480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너의 이름은, 센가치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 위의 포뇨 등등등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것들 중에서도 안 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보게 된 게 썸머워즈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썸머워즈, 이제 감독은 호소다 마모루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 아이, 그리고 괴물의 아이 이런 걸로 많이 알려진 감독이고요. 신카이 마코토,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의 감독이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함께 포스트 미야자키 하야오로 불리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알아보다가 재밌는 일화를 발견했는데, 원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지브리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뭐 입사 시험 같은 것처럼 만화를 그려서 드렸는데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탈락을 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호소다 마모루에게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적어줬대요. 그 내용이, 자네가 지브리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자네 꿈을 펼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니 계속 정진하게. 요런 편지를 장문으로 써줬다고 하는데, 그 호소다 마모루 감독 입장에선 어때요? 어차피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냐. 그래서 빡쳐가지고 종이를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대요. 근데 분이 조금 사그라들고 다시 그 종이를 펴서, 편지를 펴서 액자에 걸어놨다 라고 하는 재밌는 일화가. 뭐 여튼 포스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 포스터를 봤는데, 포스터만 보면 영화 내용이 잘 접목이 안 되거든요. 포스터만 보면 예쁘장한 미소녀가 시골 마을에서 뭐 마을 사람들과, 여러 가지 꿈을 가진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단단하게 살고 있다, 요런 느낌이잖아요. 뒤에 보면은 뭐 야구 선수도 있고요, 물총 싸움하는 어린애들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있고, 어르신들 복장이 되게 전통적인 분들도 있고, 캐주얼한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많이 보이고요. 느낌만 보자면 이 마을에 어떤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개발을 전통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문구가 올 여름 아주 특별한 가족의 여름 전쟁이 시작된다, 뭐 요런 느낌인데, 사실 영화 내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아까 그 예쁘장한 소녀가 학교 킹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소녀의 본가가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이에요. 장수하고 계신 큰할머니 생신에 맞춰 소녀가 본가에 가야 되는데, 유서 깊은 집안의 행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학교 후배를 이제 알바 좀 할래? 하고 끌고 가요. 그 학교 후배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수학 천재야. 어쨌든 그래서 유서 깊은 집안답게 집이 대궐이에요. 아주 성 같아요, 성. 그래서 성 같은 집으로 끌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이 알바를 구한 게 아니라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은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가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할머니 그래도 기쁘시죠? 라고 해주고 싶었던 거지. 저도 그런 알바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안 써주시. 여튼 주인공이 이제 자려고 집에서 누웠는데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면 한 2000자릿수 되는 숫자가 그냥 뭐 7, 8, 8, 8, 6, 6, 4, 3, 2,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그리고 나서 문자 끝에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근데 수학 천재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또 수학 천재로서 이렇게 밤새도록 풀어내서 보내요, 답을.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오즈라는 가상세계, 온라인 세계의 방화벽 암호였던 거야. 오즈가 뭐냐면
뭐 금융, 교통, 쇼핑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카카오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가 내비도 있고 쇼핑도 있고 금융도 있고 공인인증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뚫리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인공이 방화벽 암호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뭐 할머니 생신이고 뭐고 전 세상이 마비되지. 이 마비된 세상을 다시 바로잡는 여정을 그리는 영화가 되겠다. 그래서 영화가 어땠냐? 일단 끝까지는 봤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있어도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오프닝이 재미가 없다거나 몰입감이 없는 영화는 끝까지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차라리 영화관에서 뭘 본다면 돈이 아깝거나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끝까지 다 보게 되는데 집에서 보다 보면 뭐 재미없으면 뒤로 가기, 그래서 침착맨 보고 쇼츠 보고 다른 거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찾아보다가 그냥 다시 자지. 이렇게 넷플릭스 서칭, 컨텐츠 서칭만 하다가 그냥 한두 시간 훌쩍 가고 자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영화 산업이 죽어가고 OTT 산업이 커지는 현 시점에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든다. 이것도 어떤 영화가 가진 덕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방구석에서 얘기해 봅니다. 여튼 이 영화는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일단 오프닝. 이 영화의 세계관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에 가잖아요.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 그 세계관으로 초대를 해주시잖아.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바이킹을 탔어. 그럼 바이킹이 무서운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속도감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겁도 없이 우리 해적선에 탔군. 끝장나는 맛을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세계관으로 빨려들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이 영화에 빡 있었습니다. 오프닝에. 처음부터 좋은 초대를 받고 어딘가에 발을 한 걸음 담근 느낌, 몰입이 된다는 거죠. 침착맨으로 치면 딸기 크로플을 먹을까요? 바나나 루텔라 크로플을 먹을까요? 딸기 크로플을 먹으면 바나나 루텔라 크로플이 슬플 것 같고, 주탱이 돼봐요. 이거 좋은 인트로 뽑아낸 거지. 하지만 오프닝이 좋아도 영화가 중반 후반 흐르게 되면서 몰입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뒤로 가기 누르는 것도 태반사예요. 근데 이 영화는 중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보게는 돼. 그 콘텐츠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아까 오즈라고 말한 가상세계, 메타버스, AI, 뭐 전대물, 액션게임, 고스톱, 야구, 가족의, 역사, 그리고 러브라인, 뭐 계속 영화가 물어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래 영화가 계속. 그래서 끝까지는 봤다. 왜 끝까지는 는을 붙이냐? 그 말 취소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아니다. 그 말 취소해. 이것도 네 의견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 아까 말한 많은 콘텐츠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콘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좀 어지러워. 진짜 바이킹 타는 것 같아. 재밌는 줄 알고 계속 보게는 되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거 재밌는 거 맞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레디 플레이어 1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AI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파워레인저, 스트리트 파이터, 타짜, 너의 이름은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뭘 본 거지? 맛있는 음식 먹고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좀 지나고 보니까는 약간 헛배 찬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이런 많은 컨텐츠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온라인 세상이 마비되면서 오프라인, 일상에 대한 타격, 올스탑, 카오스 상태,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요소들은 많은 영화에서 다루기도 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디 회사, 어디 서버, 화재 이러면서 약간 미비하게나마 맛보기식으로 일상이 마비되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안 하다. 대신 그런 건 있어. 만약에 자녀, 뭐 아이를 둔 가족이 있다면은 그 가족끼리 보면 되게 좋을 영화예요. 뭐 어른들이 봐도 아이들이 봐도 뭐 나쁘지 않게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보면 참 좋겠다. 조금 다른 얘기로 기술적인 얘기를 하자면, 작화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쁘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신기한 건 작화가 뭐 1900
1980년대, 1970년대, 90년대 이런 옛날 영화나 지금 2020년대에 나온 영화나 크게 막 기술적으로 바뀐 게 없거든. 그냥 옛날 영화 봐도 참 세련됐고 예뻐. 물론 지금 신카이 마코토 영화들,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 이런 것들은 작화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옛날 영화를 봐도 참 세련되고 예뻐요. 여튼 또다시 쑥스럽게 평점을 내리자면 3점입니다. 적어도 끝까지 보게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호소다 마모루 감독을 얘기할 때 보통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늑대 아이, 괴물의 아이 요 세 가지 작품을 기호에 따라 1, 2, 3등을 매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늑대 아이랑 괴물의 아이는 보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끝까지는 못 봤어요. 제 취향인데 배경이 현실이야. 판타지가 아니야. 근데 그 배경 속에서 판타지적 요소로 사람이 막 늑대로 변해, 누군가로 변해, 사람 말을 해. 이러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의자가 말을 하잖아. 그 배경은 현실이고 판타지가 아닌데 그거랑 좀 다른가?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예 막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나 센가치로 이런 거에서 판타지 속 세계에서 뭐 괴물들이 말을 하고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좀 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데 늑대로 변해. 물론 비유겠죠. 우화겠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썸머워즈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은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끝까지 재밌게 볼 수 있었다. 오늘도 평점을 던져놓고 도망치듯 사라져 보겠습니다. 바이!